이번에는 생태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도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류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파울 크루첸이라는 대기화학자가 지금의 지질 시대는 신생대 홀로세에서 인류세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질 구성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질학계에서 지금 인류세가 정말 맞느냐라고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을 하는 분이나 운동하는 분들도 인류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질 시대를 바꿀 정도로 지금 큰 영향력을 지구에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가지고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과학기술 낙관론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인간이 너무나 힘이 세졌으니까 우리가 인간 이후의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 그걸 포스트 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휴머니즘도 인류세를 낳은 주된 원인이니까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런 관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도나 해러웨이라는 학자는 반려종 선언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 종 중심주의가 아니라 다른 종의 관점에서 어떻게 친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친밀성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브루노 라투르라는 학자는 가이아라고 지구를 이야기하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기후변화 시대의 정치는 땅의 관점에서 기존의 정치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클라이브 해밀턴 이런 사람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지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새로운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새로운 인간 중심주의로 우리가 인류세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류세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5단 피라미드 모형 같은 것들을 하나 그렸는데요. 맨 아랫단에 우주의 하나의 행성으로서 지구와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그 안에서 몇백만 년 전부터 진화했고 호모사피엔스는 몇십만 전에 이제 지구상에 등장했을 뿐입니다. 지구 역사 47억 년에 인류의 역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0년 전에 농업혁명을 하고 점차 국가를 만들고 공동체, 사회가 이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공업 문명을 만들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든 것은 겨우 몇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가 이런 국가나 공업 자본을 어떻게 만들고 이거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놔둘 것인가, 안 그러면 사회와 자연 안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인류가 이렇게 지구를 망쳤기 때문에 인류 자체가 암적 존재야. 인간이 없어도 지구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종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제도나 문명, 생각을 갖고 이런 자연과 사회를 조직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세 시대에는 우리는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이런 인간이 만든 제도나 문명을 사회와 자연 안으로 다시 불러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생태 전환으로 가야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환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전환은 영어로는 트랜지션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트랜지션은 이렇게 이행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고, 그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그 경로까지 갈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이제 트랜지션, 이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트랜스폼 한다 하면 폼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서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전환이라는 개념도 있고 녹색 전환, 생태 전환 이런 개념도 있는데 지속 가능성 전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속 가능성 전환은 이행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장기적인 전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녹색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병두 선생은 녹색 전환이 인류세의 도래와 이에 함의된 지구적 생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지구 환경과 인간 사회의 기존 경향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태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생태 전환은 녹색 전환과 유사한 의미로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생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본, 공업, 국가, 인간 중심주의의 지배 구조에서 이를 넘어서서 여러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환이 생태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층을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틈새에서의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 기술을 규정하는 레짐이나 제도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그 전체 사회 구조를 지배하는 경관 모습을 바꾼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 전환을 생각할 때도 틈새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제도, 레짐을 바꾸어내고 사회 전체를 바꾸어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은 아주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전환 모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쭉 일관되게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생태 전환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여러 그 혼종적인 것들이 섞여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전환해 나가는 이런 모델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태 전환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 이런 그 목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생태 민주, 생태 평화, 생태 발전이라는 세 축으로 생태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태 민주는 주로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째 시간에서 생태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민주주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는 생태 평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평화 개념은 폭력이 없는 상태 또는 폭력을 줄여나가는 과정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화를 보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정의가 아주 확립되는 그런 과정, 상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게 모두 인간 중심의 평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구 인류세 시대의 그런 인간 중심의 평화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종들이 전부 멸종하고 있는데 인간만 잘 살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 개념은 생태 평화 개념으로 재구성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인간 자연과의 공전 속에서 우리가
전 지구인들이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서 연대하는 그런 형태의 코스모폴리탄 평화로 지향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생태 평화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태 발전 개념이 중요한데, 이 생태 발전은 성장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산업주의 경제 관점에서 보면 경제 성장, 특히 GDP가 성장을 해야만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세 시대에 우리는 성장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좋은 삶을 누리는 그런 형태의 발전 또는 번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따라서 그런 발전 모델로서 우리가 생태 발전 모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 생물학적 약자나 생명들이 잘 사는 그런 형태의 발전, 탈성장 발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환 연구를 하는 분들은 정책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로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누가 국회에 가느냐, 어떤 정당이 보다 많은 표를 얻느냐, 선거 정치나 정당 정치가 아니더라도 풀뿌리에서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여론을 끌어들이는가, 공론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환을 정치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한데, 이것을 전환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정치는 전환의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참여 행위자들이 벌이는 권력 갈등과 협력의 과정, 여기서 이제 뭔가 영향력이나 권력을 누가 갖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행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전환 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논의되는데요. 먼저 전환의 목표가 어떤가,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전환 과정이 정치 체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의 민주주의는 전환 정치에 있어서 적합한 시스템인가, 오히려 권위주의가 더 적합한 것은 아닌가,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 체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과연 전환은 가능한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도 생태 전환이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때, 우리가 목표를 잃지 않으면서 그러나 생태적이고 민주적으로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 거버넌스는 거버먼트, 정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지배의 구조나 형태, 이런 것을 거버넌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환 정치의 관점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산업, 자본, 국가, 인류 중심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수출 중심으로 개발을 막 진행하고 기술 개발을 열심히 독려한 그런 자본주의 개발 국가다. 성장 중심 개발 국가의 모델 위에서 보수적인 정치 세력 또는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거나 독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레짐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첫 시간이나 둘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운동, 생태적 대안운동이 꾸준히 발전해 왔죠. 그러면서 이분들 또는 녹색당도 있습니다만은 녹색 또는 생태 전환을 위해서 상당히 어떤 다른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개발 중심, 성장 중심의 국가 체제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레짐 속에서도 40여 년간 환경운동, 생명운동, 생태적 대안운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생태 전환의 사회적 역량이 40여 년간 축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류세 시대에 우리가 생태 사회 위기를 극복하면서 생명이 자유로운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생태 발전, 생태 민주, 생태 평화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국가나 이런 거를 바꾸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 또는 퍼블릭 스피어라고 하면 공공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퍼블릭한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커먼스, 우리 모두 공동의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새로 만들어 보는 이런 상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스피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퍼블릭 스피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공동의 장으로서의 지구, 한반도, 동북아시아, 이런 속에서 우리 마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땅, 공기, 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 커먼스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환 정치를 상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